안녕하십니까. 개짜공인회사 이종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 판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째, 둘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료서의 차변에 해당되는 것이 돈이 나가는 거고 대변에 해당되는 것이 돈이 들어오는 거다는 요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우리가 비품을 샀을 때 비품이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10만 원,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10만 원 이렇게 그 거래 판료수로 분계를 해놓으면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그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해야 더 세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계를 다시 바꾼다면은 자산 중에 비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차변에 비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뭐 이렇게 분계를 해놔야 이 비품을 현금 주고 샀구나, 또는 이 비품을 예상으로 샀구나, 뭐 이런 식의 세밀한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런 걸 계정 과목으로 좀 세분화 나눠서 해야만이 좀 더 세밀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해서 나중에 장부에 총계정 원장이라든지 장부에 올려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뽑는 이유가 기업이 어떤 그 정보를 우리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건가라는 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자산의 계정 과목을 어떻게 분류를 해놓고 있느냐, 뭐 좀 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초보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자산을 크게 두 가지 성격에 의해서 나눠놨습니다. 첫째는 이 장단기,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이라든가 또는 예상매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1년 내에 바로 회수가 돼서 현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1년 이내에 매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1년 이상 보유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느냐, 장단기에 의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단기 내에서 유동자산에서는 성질별로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은 공장이나 상품이나 이래같이 우리가 영업활동에 직접 대상물이 되는 것들이고, 그게 부수돼서 뭐 선급금이나 부가대여금이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격의 그 종류는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자자산이나 재고자산은 결국 그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자산들의 어떤 그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접 영업에 관련된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자자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당자자산 중에 현금 등가물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이게 현금이랑 같은 성격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보통 예금도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통 예금. 이게 보통 예금은 현금이나 같은 거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기업의 기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그 만기가 되는 예금들은 현금 등가물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금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초단기로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은 현금으로 거의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품을 이제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비품이 이제 이게 자산인가? 자산이지. 그러면 돈이 들어왔나? 들어왔지. 그러면 대변인의 자산의 감소네. 이렇게 유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니까 이 비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감소를 하죠. 10만 원 감소를 하고 대신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이렇게 10만 원. 근데 요새는 거의 현금으로 매매를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많이 줍니다. 보통 예금으로. 그러면 이제 이 10만 원이 보통 예금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건 어떤 거래냐면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현금을 10만 원 예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현금을 이렇게 맞상대를 하면 보통 예금 대 비품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예금은 현금과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이 들어왔어? 그래. 그러면 차변이야?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나갔어? 그럼 대변이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예금은 현금과 같은 성격이다. 또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자산이니까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려면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변이죠. 이게 대변에 오면 보통 예금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요. 보통이 감소해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대변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현금이라 같이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현금과 현금 등가물에 엮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당좌 자산에 속하는 게 이제 아까 현금과 현금 등가물을 이야기했고, 여기 이제 당좌 자산에 관련된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게 예상매출금입니다. 예상매출. 예상매출금은 매출을 했는데 돈을 안 받고 예상으로 이렇게 팔았다. 이럴 때 걸립니다. 이 채권인데 이게 자산이죠. 분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부가세 예수금 냈는데 부가세 예수금 빼고 분기를 하겠습니다. 100만 원 주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이렇게 될 건데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수익의 실현이에요. 이게 대변이죠. 수익의 실현이니까 현금이 들어오죠. 예상 매출 만일에 예상 매출금 아니면 현금 받았다 현금이 들어옵니다. 예상 매출금은 대신 예상 매출금이 생기려면 매출을 안 하면은 상대한테 돈을 줘야 예상 매출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요 예상 매출금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 매출금은 자산의 증가에 의해서 차변인데 요 예상 매출금이 회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이렇게 팔았는데 1월 20일에 가서 이 사람이 보통 예금으로 저걸 줬다. 그럼 예상 매출금이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하면은 또 보통 예금은 또는 현금이 들어오겠지? 그럼 대변인 거죠. 그래서 예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현금 내지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는 보통 예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예상 매출금은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활료수를 만족시키는 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 이렇게 매출할 때 생겼다가 그게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회수됐을 때 감소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으로 중요한 언젠가는 현금화돼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바드름이 있습니다. 바드름이. 이 바드름과
예상 매출금을 이렇게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매출하고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받으름은 어떤 의미냐면 예상 매출금으로 팔았어요. 근데 상대가 당좌 거래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좌 예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 줄지도 모르고 예상 매출금 해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까지 꼭 돈이 필요하니까 만기를 정해서 내가 좀 받아야겠다. 근데 너 약속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 다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해 다오.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 예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죠. 자산이 감소입니다. 예상 매출금이 없어지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대변으로 가는 거죠. 백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현금이 들어와야 돼요. 현금 대신 뭐가 들어오냐? 어음을 준 겁니다. 어음을. 이것도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차변의 받으름입니다. 이렇게 예상 매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도 더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이 받으름을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이 어음을 언젠가는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지금 1월 20일 날 받았는데 만기가 2월 10일이더라. 그러면 2월 10일 날 이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이걸 현금화 시켜주세요 라고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이 은행 간에서는 이렇게 어음들을 받아옵니다. 어음들을 받아온 거를 이렇게 자기들이 교환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으로 교환하고 돈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계좌에 줘요. 우리 계좌에 주는데 물론 송금 수수료를 이렇게 추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 얼마 들어오냐면 뭐 한 2,000원 빼고 99만 8천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받으름이 자산이 감습니다. 받으름이 100만 원이 빠집니다. 이렇게 100만 원이 빠지면 이 2,000원은 뭐냐? 비용의 발생입니다. 비용의 발생인데 비용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됩니다. 지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비용의 발생 붕괴와 자산의 증가 그리고 자산의 감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 뭐 설명이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계정감을 연 이유가 부채의 증가, 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묶어서 붕괴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소규모의 계정과 항목으로 나눠서 붕괴를 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당자 유동자산인데 그거는 자산을 크게 1년 이내에 회수 되느냐 1년 이상 회수가 잘 안 되냐 그 다음에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이냐 이런 성질별로 해서 당좌와 재고자산으로 유동자산을 나눈다. 그 중에 현금, 예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매출 채권의 예상 매출과 받으름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